21년간의 결혼 생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주도의 한밤, 별빛 아래서 나눈 키스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설렘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과연 누가, 왜 이런 잔혹한 게임을 설계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금요일 오후 윤지연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김포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1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즘 들어 김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아침엔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을 보는 민수, 저녁엔 늦은 회식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민수. 지연은 가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지연은 이미 1시간을 기다린 후였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남자가 따라왔는데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 와이프 지연이야. 지연아, 장준호. 내 후배인데 창업 준비하고 있어서 좀 쉬라고 했더니 따라오겠다더라고. 장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형이 항상 얘기하던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엔 어떤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이나 따뜻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옆자리에서 민수는 노트북을 열어 업무를 보고 있었고 뒷좌석의 준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구 부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진과 그의 남편 박철수는 민수의 대학 동기였죠. 유진은 지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안았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이번엔 제대로 놀아보자. 유진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어요. 유진의 시선이 자꾸 준호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숙소는 서귀포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제주 특유의 현무암으로 지어진 담장과 감귤나무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준호는 지연에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지연 누나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준호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잠깐 일했던 것 말고는 특별히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독서 모임 나가고 그래요. 지연의 대답은 조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독서 모임이요? 어떤 책들을 읽으세요? 준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 했어요. 민수조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는 더욱 취해갔고 결국 일찍 들어가 버렸어요. 유진 부부도 피곤하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테라스에는 지연과 준호만 남게 되었죠. 제주의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따서 지연에게 건넸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캔을 받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온 것 같네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제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서울보다 훨씬 많이 보였고 바람에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고 펜션은 고요했어요. 테라스로 나가보니 준호가 이미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지연이 말을 걸자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지연 누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잔을 받으며 지연은 그의 섬세함에 감탄했어요. 민수 씨는 잠이 많으신가 봐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변명처럼 들리는 대답이었지만 사실 민수는 집에서도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지연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모두 함께 성산 일출봉을 올랐어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준호는 자연스럽게 지연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민수는 앞서가며 유진 부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힘드시면 천천히 가도 돼요. 준호가 지연의 호흡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의 배려에 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이런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거든요. 정상에 올라 바라본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푸른 하늘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모두들 사진을 찍기 바빴지만 지연은 그냥 그 순간을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좋네요. 저도 그래요. 사진으로 남기는 것보다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에는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골프를 치러 갔고 유진 부부는 쇼핑을 하러 시내로 나갔어요. 지연은 혼자 펜션 근처를 산책하려 했는데 준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수 형 없이 혼자 있기 싫으시겠어요. 준호의 말은 배려심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지연은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어요. 둘은 펜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해변으로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검은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닷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범섬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지연이 감탄하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형이 추천해준 곳이에요. 숨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지연도 따라했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문화기획 쪽이에요. 작은 갤러리나 카페 같은 공간에서 예술가들과 일반인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열정이 지연에게는 부러워 보였어요. 멋있네요. 저도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일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준호는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는 그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작은 전시회 기획 같은 거요. 지역 작가들 작품을 소개하고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그랬어요. 와, 정말 멋진 일이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여자가 그런 일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움이 컸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상, 민수와의 무미건조한 대화, 친구들과의 억지스러운 만남들.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펜션 근처의 작은 민속주점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주 특산물로 만든 음식들과 현지 막걸리가 일품이었어요. 민수는 오늘도 많이 마셨고 유진 부부도 취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어때?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은데? 유진이 술 기운에 지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여행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유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누나는 원래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술잔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유진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 우리 더 마시자. 철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주점에서 나올 때는 제법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불러야겠네. 민수가 말했지만 시골이라 택시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 차에 우산이 있거든. 유진 부부가 먼저 펜션으로 향했어요. 형도 먼저 가세요. 저희는 비 좀 그치면 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너희 조심히 와. 민수도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지연과 준호만 남게 되었어요.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주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둘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급할 것도 없고요. 지연도 대답했지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어요. 처마 밑으로도 빗물이 튀어들어왔습니다. 저기 민박집이 있네요. 잠시 피해 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길 건너편의 작은 민박집을 가리켰어요. 둘은 뛰어서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이 반쯤 젖어버렸어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비는 1시간은 더 올 것 같네요. 하룻밤 머물다 가시는 게 어때요?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민박집 거실은 아늑했어요. 나무로 된 천장과 벽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포근함을 주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차가워진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추우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지연의 어깨에 걸어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배어있는 자켓이 지연을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은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현실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지연 누나, 준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누나를 보면 뭔가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서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거든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준호의 손이 살짝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준호도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돌아가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펜션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어제 밤의 일로 지연과 준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유진은 자꾸 지연과 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철수만 혼자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내일 비행기 시간이 몇 시였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후 3시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그럼 오전에 짐 정리하고 점심 먹고 공항으로 가면 되겠네. 지연아, 너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괜찮아?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시선은 예리했어요. 그냥 피곤한가 봐요. 저녁 식사 후 민수는 또다시 일찍 들어갔습니다. 유진 부부도 짐 정리를 한다며 자리를 떴어요. 테라스에는 또다시 지연과 준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제주의 마지막 밤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 누나, 네,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나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 감정을. 지연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준호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설렘, 따뜻함,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준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준호 씨,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바람이 불어왔고 지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준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민수와의 차가운 결혼 생활,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지연은 세상이 멈춘 것 같다고 느꼈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정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둘이 떨어졌을 때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준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후회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테라스로 나가보니 준호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둘은 말없이 제주의 마지막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뭘요? 이 감정 말이에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모두들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 부부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연과 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준호가 지연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나중에 보세요. 지연은 쪽지를 받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주도에서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준호와의 마지막 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준호가 준 쪽지에는 간단한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누나가 원할 때 연락하세요. 기다릴게요. 지연은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수는 여행 후 더욱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연은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연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시간 말씀해 주세요. 이틀 후 지연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봤을 때보다 더 단정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일주일 만이네요. 지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준호는 라떼를 주문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요. 준호 씨는요? 계속 누나 생각을 했어요. 직설적인 대답에 지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준호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준호의 솔직함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나는 행복해요? 지금 생활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감정적인 교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화도 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졌고 스킨십도 형식적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준호의 고백에 지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헤어질 때 준호는 지연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혼자 있기 싫을 때,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준호의 말들, 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만나주셔서 고마웠어요. 누나의 마음을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문자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왔을 때 지연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까지요. 다음 날부터 지연과 준호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시회도 보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준호는 항상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지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나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준호가 말했을 때 지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가까워져 있었어요. 지연은 준호와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연과 준호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둘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지연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준호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는 책들과 예술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지연은 감탄했어요. 벽에는 다양한 전시회 포스터들과 작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나 같은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문화 기획 경험도 있으시고 감성도 뛰어나시고요. 준호의 말에 지연은 설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작업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고 지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저도.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2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격정이었어요. 죄책감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 후로 둘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어요. 준호의 작업실은 그들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고 지연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지연이 준호의 품에 안겨 말했어요. 저도요. 매일 누나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연이 작업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누군가 찍고 있었습니다. 사립 탐정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어디서 시간을 보내? 민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문화센터 일도 알아보고. 유진이 말하더라. 요즘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진이 민수에게 뭔가 이야기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지연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관계를 시도했지만 지연은 준호 생각만 났어요. 민수도 그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음 날 지연은 준호와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요. 민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더 조심하죠. 아니면, 뭐요? 같이 도망가요.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준호의 제안에 지연은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이 집에 들어갔을 때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심지어 작업실로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제부터 미행을 한 거예요? 미행이 아니야. 확인이지. 내 아내가 얼마나 쉬운 여자인지 말이야. 민수의 말에 지연은 분노했어요. 쉬운 여자라니. 당신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알아요?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당신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남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 침대에서 굴러다닌 거야? 민수의 노골적인 표현에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수 씨, 더 끔찍한 건 알고 있어? 내가 그 남자와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녹음까지 한 건 아니겠죠?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21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누구야?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던지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 보면서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추잡한 짓을 했는지.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지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야. 벌써? 어젯밤에 변호사와 통화했어. 재산 분할은 없어. 내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21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살면서 바람 피운 게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민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줄 거야. 뭐예요? 차용증이야. 그 남자가 내게 빌린 돈 3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4천만 원이 넘어. 지연은 놀랐어요. 준호가 민수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언제 돈을 빌린 거예요? 작년 말이야.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처음부터 뭘 알아챈 거야? 민수가 비웃었어요.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설마. 설마가 맞아.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민수의 고백에 지연은 무너졌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궁금했거든. 내 아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친 건 너야. 한 달도 안 되어 다른 남자 침대로 기어들어간 게 누구야?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래? 내가 그 남자와 했던 대화들. 그만해요. 왜?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과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랑해요. 저도. 지연은 귀를 막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만 들으시겠어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이 더 역겨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짓?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확인하는 게 나쁜 짓이야? 확인이 아니라 조장한 거잖아요. 조장? 누가 준호를 유혹했는데? 내가 억지로 침대에 눕힌 거야? 민수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선택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둘은 평소 만나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요? 형이 돈을 빌려줬다고요? 준호가 당황했어요. 3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기억 안 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돈. 맞아요. 작년에 급하게 필요해서 빌렸는데. 그럼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지연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만난 것도? 당연히 우연이죠. 형이 여행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럼 왜 저에게만 그렇게 친절했어요? 그냥 누나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준호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지연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저에 대해 뭔가 이야기한 적 없어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외롭다거나 관심이 필요하다거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줘요. 누나, 제발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이 누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외롭게 지내신다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주도에서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럼 저와의 관계도 의무감에서 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였어요.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를. 지연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나 기다려요. 하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지연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있는 지연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보고 싶었어. 그게 이유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짜 이유를 말했어요. 사실은 복수야. 복수? 10년 전 내가 문화센터에서 일할 때 기억나? 그때 남자 동료와 가까워졌던 거 말이야. 지연은 놀랐어요. 그때 일을 민수가 알고 있었다니요. 설마 그 일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했지만 다 알고 있었어. 그때부터 계획했어. 언젠가는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고. 미쳤어요. 10년을 기다렸다고요? 기다린 게 아니야. 준비한 거지. 민수의 집착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지연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만나야 해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저를 고발했어요. 뭘로요? 사기죄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기라고 하면서 고발한 거예요. 지연은 민수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 왔어요. 그런데 준호가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요? 형이 조건을 걸었어요. 누나와의 일을 모두 공개하면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고. 공개라니? 인터넷에, SNS에 사진이랑 녹음 파일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연은 절망했어요. 민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감옥에 갈 수는 없지만 누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가 미쳤어. 언니 사진들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어.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동네 부인들, 문화센터 사람들, 심지어 언니 어머니한테까지 연락했다고 해. 지연은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까지 연락했다면서요? 당연하지.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 당신 정말 악마예요. 악마는 바람 피운 년이지. 민수의 말에 지연은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럼 이제 만족해요?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가 더 남았는데요? 민수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준호가 너한테 할 말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직접 들어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여기에? 누나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형이 시킨 거예요. 누나를 유혹해서 불륜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도 연기였어요. 형이 대본까지 써줬거든요.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이 시켰어요. 누나가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완벽한 연기였지? 아카데미상 감이야.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죽으러 가요. 이제 만족하세요. 하지만 문 앞에서 지연은 멈춰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죽는 건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차가운 결심으로요. 저는 살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민수와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민수가 비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을 시작하러 가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누군가 회사에 그의 사생활 문제를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연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지연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수한 지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밤이 알고 있던 비밀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웃음을 짓는 건 지연이었습니다. 때로는 파괴된 후에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승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누군가의 계획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짜 감정은 존재하죠. 지연처럼 상처받더라도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